자, 684번입니다.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4x 이렇게 유리함수와 직선이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했죠. 우리가 그래프 두 개가 나왔을 때 그죠? 뭐 같은 그래프라도 되고 같은 유형의 그래프라도 되고 다른 그래프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나면 이 두 그래프의 바로 뭐다?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입니다. 그러면 K는 보시면 여기 1차 함수니까 K는 이 직선, 이 1차 함수에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기울기. 근데 양수 K죠. 그럼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는 뭘 한다? 양수만 생각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것들의 합을 구하고 합니다. 자, 그런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바로 뭘? 점근선을 생각해 볼까요? 자,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을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죠. 자, x는 1입니다. x는 1이고, 자, y는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은 y는 x는 분모를 제로로 만드는 x가, y는 x개수분의 x개수죠. x개수가 1이고 x개수가 4인데 1분의 4면 4지만 이 x는 바로 뭡니까? 분자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x개수는 1, x개수는 마이너스 4가 돼서 바로 점근선은 1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x 이꼴 1, y 이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축을 그리고 자, y축을 그린 다음에 맞죠? 그린 다음에 자, 점근선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죠? 점근선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y가 되겠습니다. y. x가 아니고 여기는 y가 되겠죠. 자, 그럼 점근선의 x는 1과 y는 마이너스 하니까 조금 작게 여기가 x가 1이라고 하고 자, y는 4입니다. 그럼 이 정도, 조금 이 정도 할까요? y는 4가 되겠습니다. 자, x는 1, y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제로를 넣어보세요. 제로를 넣어보면 0,0을 지나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쪽 2, 4분면 형태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보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죠. 그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유리함수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찾아달라 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참조할 것이 자, 우리가 여기를 좀 더 길게 좀 그려 놓을 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 함수가 계속 이렇게 여기에 바로 점근선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 정관을 하고 있죠. 이쪽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은 하지만 y 꼴 4와 만나지는 않죠. 만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y꼴 마이너스 4 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감소하면서 x 이꼴 1하고 만나지는 않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와 자,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직선을 우리가 요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직선을 그릴 때 이 유리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직선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라 했죠. 그죠?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딘가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도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이 점근선을 가지고 이 4분면 방향이 4분면 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는 여러분들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가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접하는 곳이 있지 않겠나 싶겠지만 이 유리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곳이 있을 것 같지만 직선은 계속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직선은 계속 이쪽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유리함수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거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교점이 생기면서 이 교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바로 높낮이가 여기는 직선이 높고 여기는 유리함수가 낮지만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 유리함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직선은 이쪽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접한다 안 접한다? 접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는다. 자, 요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을 배우면 평균값 정리라고 배우게 되거든요. 평균값 정리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쪽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봅니다. 근데 이쪽은 계속 증가하고 이쪽은 감소한다.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만나면 언젠가는 이 위치가 교차됩니다. 즉 여기 아래에 있지만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위가 되고 여기서는 위에 있지만 이 교차점을 지나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접할 수가 있다 없다?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접할 것 같지만 그죠? 접할 것 같지만 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감소하는데 얘도 감소하지만 이 그래프가 자꾸 이 점근선 x 이퀄 1을 기준으로 달라붙게 되거든요. 점근선이니까. 그러니까 교차하게 됩니다. 직선이 이래가고 점근선 이 곡선은 점근선에 따라서 계속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접할 것 같지만 이 직선과 접할 것 같지만 이 직선과 이렇게 접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자 이쪽 파트에서도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접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하는 것은 이 두 곳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접해야 되겠죠. 이 두 그래프가 뭐 해야 된다? 접한다는 거. 접해야지 교점이 하나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그래프가 접하면 되니까 접한다고 하면 바로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연립을 하면 돼요. 연립하면 건이 몇 개 존재한다? 건이 한 개 한 개가 존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연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공간이 좁을 수가 있겠지만,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이 4x와 자, kx 마이너스 1이 바로 연립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는 kx 마이너스 1과 바로 x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요. 500만 정리하면 kx 제곱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k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네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x가 이항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x가 이항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가 되니까 3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kx와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kx와 3x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4x가 되어서 그럼 x로 묶어주면 3 마이너스 kx로 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근이 몇 개 돼야 된다? 한 개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차 방정식이가 바로 뭘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 D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짝수가 아닙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K고 C가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바로 중근이니까 제로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되죠. 마이너스 4K와 마이너스 10K가 되고 상수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K-1, K 플러스 9가 되어서 K-9가 되어야 되죠. 그죠? 플러스 9가 아니고 K-9가 되겠습니다. K-9 따라서 K 값은 1 또는 K는 9가 나오겠죠. 즉 양수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함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 K를 묻잖아요. 그죠? 양수 K를 묻기 때문에 K 값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구해보니까 1하고 9하고 양수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K의 합선은 얼마다? K의 합은 바로 얼마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식을 다시 판별식을 해보면 짝수 판별식을 해보면 자 10이니까 짝수죠. 반제곱 25 마이너스 AC 하면 양수가 나오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둘 다 양수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A분의 C를 이용해서 그대로 10으로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수 K이기 때문에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양수를 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K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다는 말은 바로 연립을 하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죠? 근이 한 개 존재하면 되겠죠. 근데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니까 그죠? 바로 중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유리함수와 이 일차함수를 연립해서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중근일 때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기울기가 크니까 이때가 바로 K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고 이때가 기울기가 작죠? 이때가 K가 1이 되겠죠. 그죠? 얘가 K가 9가 되고 얘가 K가 1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따라서 이쪽과 이쪽에서는 접하는 경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여기에 만약 접한다면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죠. 이쪽도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풀어보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접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85번입니다. 자, y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한다. 이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이 바로 연계가 되어 있는. 교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두 그래프에 바로 뭡니까? 위치 관계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위치 관계는 뭘 이용하여 푼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푼다. 그럼 이 유리함수가 일반형이죠. 그럼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구해보면 점근선은 자 x는 분모 제로를 갖는 값이고 분자는 일반형이니까 x계수 분의 x계수니까 y 꼴 1이라는 것을 1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이 되겠습니다. 자, y축이 되고 x축이 되죠. 자, 그리고 점근선이 x 이퀄 1입니다. x 이퀄 1이 여기가 x 이퀄 1이 되겠습니다. x 이퀄 1, y 이퀄 1이 되겠네요. y 이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로를 넣으니까 y절편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점을 지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바로 1, 4분면 방향, 3, 4분면 방향이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이 그래프와 자, 직선 y 꼴 mx 플러스 1이죠. 자,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는 기울기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y절편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 직선은 정점,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다? 0,1을 지나네요. 0,1이면 여기죠.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이 지금 뭐냐면, 바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중에 하나인 y꼴 1이죠. y꼴 1 위에 있는, 바로 y축에 있는 점을 항상 지나네요. 그죠? 그러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만나지 않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경우는 만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만나지 않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죠. 이런 경우는 만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다 만나죠. 이런 경우는 다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또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이걸 1차 함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얘가 m이 제로이면 뭐가 됩니까? y 꼴 1이라는 뭐가 되죠? 상수 함수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체크할 때는 항상 기울기가 0인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이런 경우는 되지 않으니까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해당하겠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직선이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이 자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게 얘가 기울기가 0이면 y는 1이 돼버리니까 바로 유리함수의 점근선과 똑같죠. 따라서 m이 0일 때는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겠죠. 맞죠? 요걸 꼭 추가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다. 음수인 방향일 때는 어때요? 만나지 않죠. 그죠? 자, 따라서 두 유리함수와 직선을 바로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이 0일 때를 꼭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1분의 x 플러스 2랑 바로 mx 플러스 1이 1의 자 연립을 했죠. 그럼 방정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교점이 없다는 말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 말은 즉 서로 다른 두 흑을 갖는다고 설명해도 되겠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 x-1을 곱하면 x 플러스 2라는 것은 자, mx 플러스 1과 x-1의 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갈로가 굳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어떻게 되나요? m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자 mx 제곱 자, 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x는 없어지겠네. 그죠? 이 x와 이 x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mx 숫자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m은 여기서 체크했죠? m은 여기서 체크했으니까 이 첫 번째라면 여기서는 두 번째가 바로 m이 뭐일 때 0이 아닐 때를 체크하는 거에 되겠죠. m이 0일 때는 체크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m이 0이 아니므로 정확한 몇 차 방정식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교점이 없어야 된다. 즉 흑원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이네요. m제곱이죠. 마이너스 4 a c가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제곱에 플러스 12m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상수가 없으니까 m으로 묶어주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얼마죠? 0과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m이 0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부분만 나옵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다 나오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안 되는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개의 바로 뭡니까? 오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여기 1번이고 여기 이 m이 0일 때도 교점이 없잖아요. 왜? 얘가 바로 점근선이 돼버리니까. 또 m이 0이 아닐 때 두 개가 바로 합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m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m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풀어줘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686번입니다. 자, 두 집합 P는 자, 원수가 자, x, y니까 점이죠. 자, 근데 여기는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결론적으로 P는 이 유리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유리함수. 자, Q도 x, y 바로 순서상 점이 되는 거죠. 그죠? y 꼴 kx니까 바로 1차 함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k가 제로면 그죠? y 꼴 0인데 상수함수가 되지만 자, k가 0이 아니라면 그죠? 0이 아니라면 바로 원점을 지나죠. 이 kx니까 정비례 그래프 맞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합의 원소들은 다 점이니까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이 일차함수나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죠. 그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란 말은
이 말 뜻이 바로 뭡니까? 이 유리함수와 일단 요 y = kx 1차 함수 또는 얘가 상수 함수도 될 수가 있겠죠. k가 제로면 그죠? 요 놈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몇 개가 되라? 한 개죠. 1이니까 그죠? 한 점에서 만나라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얘도 뭐가 됩니까? 위치 관계가 되겠네. 그죠? 위치 관계죠.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니까 반드시 뭘 이용하여 문제 푼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 푼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P라는 집합의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은 X는 분모 제로니까 X = 제로고 분자는 일반형이니까 개수분의 개수죠. X개수분의 X개수니까 Y =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근선은 어디가 점근선이죠? 여기는 자꾸 오늘 X라고 정리해 보죠. 여기는 Y가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 X = 제로니까 바로 Y축 자체가 뭡니까? 이 축 자체가 Y축 자체가 점근선이죠. Y축 자체가 점근선이고 Y = 1이니까 여기 되겠습니다. 자, Y축 자체가 점근선입니다. 자, 0을 넣어보면 이때는 X에 0을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X 1을 넣으면 1분의 2가 되어서 이 여기를 전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는 요 1, 4분면 방향 쪽에 요 그래프와 여기에 바로 3, 4분면 방향 쪽에 요 그래프 이렇게 지나는 바로 유리함수가 되고 y = kx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원점.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 함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먼저 k가 제로면 어떻게 됩니까? k가 첫 번째 k가 제로이면 얘는 y = 0이죠. y = 0이면 얘는 다른 말로 무슨 축이죠? x축이죠. 즉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합니까? 이 직선 이 상수도 야를 자, 다시 지우고 상수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요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교점이 몇 개 든다? 교점이 바로 한 개가 되니까 맞죠? 바로 한 개가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K = 0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답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K가 0이 아닐 때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있다는 말이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맞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보세요. 이쪽으로 기울기 양수가 돼버리면 이쪽으로 되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교점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나와서 안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온다? 두 개씩이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자, 두 개가 나오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바로 어떻게 한 점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한 점이 생기겠죠. 접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이 그래프는 계속 감소하면서 Y축에 가까워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를 양수 쪽으로 그려버리면
그려보면 그죠? 여기서 안 만난다고 해도 이쪽으로 가다 보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그죠? 만나게 돼 여기서 만나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접할 때가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캐치해낼 수가 있고, 자, 그게 안 되는 사람 바로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x 플러스 1과 바로 kx가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이때 이거의 근이 몇 개? 근이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 이럴 때를 찾아주면 되겠죠. 양변에 x를 곱하면 얘는 kx 제곱이 되고 kx 제곱이 되네 이거죠.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러면 x 플러스 1을 넘기면 k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다 이해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놈이 바로 뭘 가질 때다? 중근을 가질 때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서 k가 0이 아니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럼 판별식 d를 이용하면 b제곱이 바로 1이네요. 마이너스 4a가 k고 c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제로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플러스 4k가 되죠. 4k가 1이 되고 4k가 1이 아니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4 여기 플러스 4k니까 4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4k는 1이니까 4k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k 값은 바로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바로 접한다. 이때 바로 기울기 k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만 답이 되는 거 알고 0이 될 때도 답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준다? 합쳐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상수 K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도 되고 또는 K는 0도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87번입니다. 자, 이 687번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문제에 딱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 거의 다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부등식 문제가 맞죠, 그죠? 일단은 자,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할 건데,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좀 오래되고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놈을 부등식으로 처리하기는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복잡하고.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정식과 이 부등식은 우리가 1학기부터 이야기했지만 바로 함수로 항상 처리를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가운데 있는 이 분수식이죠. 요 놈을 바로 y라고 두는 거예요. 그죠? y. 얘도 이렇게 y라고 두는 거예요. 얘도 y라고 둬버리면 이 가운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유리함수가 되고 이 왼쪽과 오른쪽은 바로 1차 함수가 되죠. 즉 기울기가 A이고 기울기가 여기는 B가 되죠. 그리고 Y절편이 어딥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절편은 똑같고 기울기 A 값과 B 값이 0만 아니라면 1차 함수고 0이라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바로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보다는 크기 때문에 위쪽에 있고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보다는 작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다는 말이겠죠. 즉 이 꼴이니까 만나도 된다는 말이겠죠.
이꼴은 같다는 뜻이니까 그래프로 말하면 교점이 있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요 이꼴은 교점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죠. 같기 때문에 교점이 있어도 되고 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 유리함수보다는 bx 플러스 1이 어디에 있으라? 위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어떤 2차 함수 fx가 있고 우리가 1학기 때 어떤 직선 gx가 있을 때 이 fx가 gx보다 위에 존재한다는 말을 우리가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어떤 x값을 생각했을 때 y값이 g의 y값보다 f의 y값이 항상 크다는 뜻이겠죠. 그죠? 따라서 요 fx 자체가 y값이고 이 gx가 y값이니까 이 fx의 y값이 gx의 y값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은 y절편이 1이라는 걸 알고요. 얘의 바로 점근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점근선은 x는 1이 되죠. 분모처럼.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분의 1이 되죠. 일반형이 되니까, 그죠? 바로 1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럼 점근선이 x는 1, y는 1이잖아요. 그죠? x는 1, y는 1입니다. 자, 그럼 점근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x는 1입니다.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고 자, y는 1이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어디를 지나죠? 0을 대입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거죠.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범위가 있죠. x의 범위. x의 범위가 2와 3. 이게 바로 이놈의 바로 뭐가 돼? 이 그래프로 말하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이 되죠. 그럼 x가 2면 여기가 2고 x가 3이면 여기가 3이겠죠. 따라서 2일 때와 3일 때 구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요 유리함수 중에서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오렌지 이 부분들은 다 그래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요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정의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 유리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되는 꼴이 되고 얘도 직선도 마찬가지죠.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요 점근선도 지워버립시다. 복잡하니까 지워버리도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런데 요 직선은 y절편이 얼마입니까? 둘 다. y절편은 둘 다 1이니까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거죠. 이 점을 꼭 지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 직선은 자, 이 직선을 쌤이 분홍색으로 그릴 것이고 자, 이 직선은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요 직선은.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리함수는 이 직선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그러면 위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홍색은 이렇게 되어도 되죠. 이렇게 분홍색이 되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 직선보다 이 곡선이 위쪽에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이 직선도 아래쪽에도 있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되지 않죠.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는 건 어때요? 조금 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도 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같아도 되니까 이 직선이 그렸을 때 요 3콤마 요 점을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같아도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말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가 A니까 요 기울기가 요 점이 바로 가장 높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요 놈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작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더 작으면 되겠죠. 요 A가 기울기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가 3일 때 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3을 대입하면 3-1분의 3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3-1분의 3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어서 2가 되네요. 따라서 요점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2. 그럼 요 직선이 바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1을 지난다고 보면 되고 요때가 가장 크겠네요. 바로 A의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는 요 두 점만 얼마 되니까 요 두 점만 가지고 기울기 찾을 수가 있죠. 자, 여기가 0,1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우리가 기울기는 항상 직각삼각형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세 칸이죠. 세 칸이고 여기는 몇 칸입니다. 1이고 2니까 한 칸이네요.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바로 3분의 1인데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A는 요게 A잖아요. 분홍색이. 요 A는 가장 크면 얼마? 3분의 1이고 자,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는 말이죠. 기울기는 4분면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가장 클 때가 3분의 1이고 3분의 1보다 다 작은 값을 가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0이 되어도 어때요? 기울기 0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얘가 항상 위에 있죠. 기울기가 0이 되어도. 되겠나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항상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도 항상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직선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보다 적으면 되니까 음수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A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B, 바로 BX 플러스 1은 이 유리함수보다 이 BX 플러스 1이 더 커야 되죠. 그 말은 이 BX 플러스 1이 이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2, 3 사이에서, 이 2, 3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다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다 되겠죠. 다 위쪽에 있는 거, 그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요렇게 만날 때까지 해야 되겠죠. 요거보다 더 내려오면 돼. 어떻게 되면. 더 내려오면 이 범위에서, 요 2, 3 범위에서 요 유리함수가 더 높은 것도 있죠.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요 2, 3 범위에서 이 직선이, 이 파란 직선이 이 초록색 유리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오른쪽 4분면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더 크면 되겠네요. 그럼 요 점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X좌표가 2잖아요. 지금 X에 대해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2-1에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얼마 된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Y좌표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점과 요점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면 자, 오른쪽으로 몇 칸입니까? 두 칸 가네요. 두 칸. 두 칸 가고 이쪽으로 몇 칸 갑니까? 1에서 3이니까 두 칸을 간 게 2분의 2가 되죠. 2분의 2가 되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두 칸분의 두 칸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이 B라는 기울기는 가장 작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고 1보다는 기울기가 더 뭐하다? 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기울기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야지 이 파란 직선은 이 뭡니까? 이 유리함수보다 x가 2와 3 사이에서 이 유리함수보다 더 높게 있죠. 높은 곳에. 물론 같아도 되니까 이 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 이 분홍색이 더 아래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A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A의 바로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3분의 1보다 작다는 것 같으니까 바로 3분의 1이 되고 자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죠? B의 최소값은 B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뭐를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바로 3분의 3이 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걸 부등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물어보고 함수로 보고 y로 설정하고 y로 두고요. 유리함수가 이 두 1차 함수보다 맞죠? 바로 이 ax 플러스 1보다는 그래프가 위에 있고 bx 플러스 1보다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법이 근데 x가 어디에서 2와 3 사이에서만 그죠? 그렇게 따져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기울기 이야기죠.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기울기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8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분의 x-1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봤죠? 자, f1은 f고 f의 n-1은 f를 몇 번? n 플러스 1번 뭐해라? 합성하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럴 때 f 2018이죠. 저 f를 몇 번 합성해라? 2018번 합성해라. 이런 문제는 대표적인 바로 뭡니까? 규칙성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F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F1의 판은 어떻게 됩니까? F1의 판은 바로 F8과 똑같죠. 그죠? 바로 얘는 F8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X자리에 8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8분의 8 마이너스 1이 돼서 얼마 된다?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F2의 8은 바로 F of F의 바로 8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F8이 되겠죠. 근데 F8을 구해놨으니까 바로 F보다 8분의 7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겠다?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략해도 되고 바로 F2의 8은 바로 F의 그 전에 있는 값. 이 8분의 7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생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8분의 7을 대입하면 되네요. X자리에 8분의 7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계산해 놓아도 되고 우리 어떻게 분모수니까 분모 원자에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8, 1, 8이니까 8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오늘 항이 두 개니까 반드시 갈로로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분모는 얼마 됩니까? 8이 약분이 되어서 분모는 7이 되고 분자는 8이 약분되면 앞에는 7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F3의 8이겠죠. 그러면 F를 몇 번 해라? 합성을 몇 번 해라? 3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2번 하는 것은 구해놨죠? 자, 그러므로 줄여보면 바로 마이너스
7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대로 x자리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분모 분자의 몇 배? 이번에는 분모 7이니까 여기도 7배, 여기도 7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관로는 쳐야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얼마 됩니까? 분모는 바로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약분되면 마이너스 1에 또 분배 불칙하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이 되어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요 세 번을 하니까 요 8이 요 8로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일명 말할 때 뭐였죠? 솔라당이었죠. 솔라당. 즉, F를 세 번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 8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바로 F를 세 번 한 거, 결론적으로 이 세 번 한 거에다가 8을 대입하면 8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 F 세 번이 바로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즉, I는 바로 뭐가 된다? F 세 번 합성한 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이겠죠? 바로 첫 번째는 8분의 7 한 번이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7분의 1. 맞죠? 세 번째가 뭐가 됩니까? 8이죠. 이것이 뭐가 된다? 반복이 되겠죠. 반복. 그래서 세 개가 규칙으로 일어나죠. 그럼 얘가 첫 번째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2018을 3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2018을 3으로 나눌 때 요 나머지 값이 얘가 1, 얘가 2, 얘는 나머지가 뭐가 된다?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8을 3으로 나누어 보면 자, 3, 6이 18이죠. 21이 되면 3, 7이 21이 되네요. 자, 8이 되면 3이 6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나옵니까? 나머지가 바로 2가 나오네요. 그럼 두 번째 거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7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개가 반복될 때, 요 첫 번째가 나머지 1, 나머지 2, 세 번째는 나머지 3이 아니고 나머지 0이 되어야 되겠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안 되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 나머지 0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fx를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고, 자, 두 번째는 바로 fx를 물론 x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f의 바로 nx를 몇 번 합성했을 때를 알고 싶을 때는 x를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에 한번 1x는 그죠? 자기 자신 그대로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두 번 합성하면 이런 f의 fx라고 바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이 x 자리에 fx, 요 x 자리에 요 fx 자체를 대입하란 말이겠죠. 자, 한 번 더 적어준다면 요 x 자리에 fx가 들어가니까 fx분의 f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x 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fx가 바로 여기가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여기도 x분의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분모가 모두 다 x고 여기 1이니까 최소 공배수 x죠. 그럼 여기도 x를 곱하고 여기도 이렇게 x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x 약분되어서 x 마이너스 1이 되고 x 약분되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x와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x가 사라져서 자, 두 번 합성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분자에 있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f 두 번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f 세 번 하면 나왔으니까 f 3x는 f의 f 오브 fx가 되니까 요 두 개를 벌써 구해놨잖아요. 그죠? 두 번 합성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 자체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 자리에 요 x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에 여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누구를 곱해준다고요?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에도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에도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됩니까? 분모는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1배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배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다시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바로 뭐가 된다? x가 되어서 요 x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솔라당으로 나오죠. 되겠네요. 따라서 요 F 세 번 했는 합성이 바로 X가 되니까 바로 F 세 번 합성했는 것이 뭐가 된다? I가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해보면 이제 나머지 2가 나왔다는 말은 바로 요 두 번째 걸 의미하겠죠. 요 두 번째 거. 이 문제상으로 말하면 요 두 번째 게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요 F 2018번 하는 합성은 바로 F 두 번 하는 합성과 똑같으니까 여기에 8을 대입하면 8-1이 7이 되고 1이 분자는 1이 되어서 똑같이 마이너스 7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은 요 자체 x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두 번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세 번 하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왔죠. 그죠? 따라서 이 세 개가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세 개, 이 세 개가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89번입니다. fx가 x-1분의 x-2에 대하여 자, 똑같이 여러 번 합성하는 걸 의미하네요. 자, 그러면 f200의 k죠. 이 k라는 숫자를 x에 대입한 다음에 자, 200번 합성했을 때 뭐가 된다? 9를 만족시켜주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요것을 fx를 이때는 이제 k가 숫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fx가 지금 fx가 바로 x 1분의 x 2니까 우리가 항등함수가 언제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f2x는 바로 f 오브 fx가 되니까 그죠?
요 fx 자체, 이 fx 자체를 여기에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x자리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x-1분의 x-2가 여기 x자리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이 분자도 x-1분의 x-2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번분수니까 분모가 x-1, x-1, 1, 1이니까 최소 공배수 누굴 곱해준다? x-1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x-1이 약분이죠? 그럼 여기는 x-2가 되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자는 x-1이 약분되면서 x-2가 되고,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정리해보면, 자, x가 어떻게 되죠? x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되죠? x와 마이너스 2x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상수가 사라지네요. 따라서 x가 나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바로 무슨 말이죠? F를 두 번 합성하니까 그대로 X가 솔라당 나왔죠? 솔라당 나가는 거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I가 바로 누구다?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X-1분의 X-2고, 그러면 이 함수식은 x-1분의 x-2와 x가 바로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홀수면 얘가 되고 짝수면 x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0은 뭐가 됩니까? 짝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f 보세요. f200이란 이 k는 바로 f2의 k와 똑같죠. 짝수 번째니까. 그죠? 맞죠? 이 홀수 번째고, 얘가 짝수 짝수번 합성을 하면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x, 항등함수가 되니까. 맞죠? x가 되니까, x라고 적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 x일 때 x니까. 보세요. 여기가 x일 때 x니까. 여기가 k면 바로 뭐가 된다? k가 되어서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k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9가 되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니까 두 번 하니까 바로 항등함수가 되었네요. 그죠? 아시겠죠? 바로 F 두 번 한 X가 X니까 F 200은 바로 F 두 번 한 K니까 바로 K가 뭐 하면 되겠나요? 솔라당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그놈이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90번입니다. 자, fx는 1-x분의 1에 대하여 fn을 몇 번? n번 합성하라. 위의 문장과 똑같은 구조예요. 아시겠죠? 요런 형태나 맞죠? 요 형태랑 똑같습니다. 요 형태나 바로 fnx는 f fn-1x와 어떤 구조다? 똑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은 1004번 하나, 1004번. 자, 그럼 굳이 fx 구하지 말고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하면 바로 f2와 똑같으니까 2를 대입하면 1-2분의 1이 되어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두 번 하면 어떻게 씁니까? 두 번에서 2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f 오버 f2가 되니까 바로 f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아직 자기 자신이 안 나오네요. 자, F 세 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적어볼까요? F에 이 절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 요게 F 오버 F2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번 했는 게 바로 뭡니까? 2분의 1의 값을 가지니까 F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 되네요. 이건 그냥 계산해 버릴까요?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분모에도 2, 분자에도 2를 곱하면 2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죠?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솔라당이 나왔네요. 즉 F 세 번 합성한 게 바로 항등 함수가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2가 반복이 되네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2가 이 세 개가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나머지 1, 얘가 나머지 2, 얘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럼 1004번이니까 1004를 3으로 나누면 3, 3은 9요. 10이니까 3, 3은 9가 되고 14니까 3, 4, 12가 되면 자, 나머지가 얼마 됩니까?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2니까 바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88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숫자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를게요. 굳이 fx를 f 두 번 합성한 세 번 합성한 x를 찾아서 항등함수 x가 나온 걸 찾아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